네, 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오늘은 저랑 얼굴 보면서 같이 수업할 건데, 물론 제가 여러분들은 못 보지만, 여러분들이 제 입모양을 보고 제 제스처를 보면서 수업을 들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새로운 플랫폼을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게 나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 플랫폼의 단점은 제가 여기 화면에다 필기를 못한다는 게 단점이고, 제가 그동안 이제 필기를 하면서 수업했던 것의 단점은 내가 말하는 입모양, 나의 이런 제스처가 안 보이니까 조금 집중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저도 그냥 뭐 알아서들 공부하겠지 하고 냅둘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뭐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방법이 본인한테 잘 맞는지 저한테 피드백 해주셔도 좋고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든 온라인에서 만나보자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거 학습했지? 네, 지난 시간에는요, 별가지의 거리 단원을 학습을 했을 거예요. 우리 시차에 대해서 배웠고요. 연주 시차에 대해서 배웠고, 연주 시차의 단위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자, 중요한 거 하나만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하는 단원으로 들어갈 건데, 연주 시차라는 거는 우선 시차부터 다시 얘기해보자. 시차라는 거는 지구가 6개월 간격으로 어떤 별을 바라봤을 때, 즉 지구가 여기 1의 위치에서 2의 위치까지 가는데 얼만큼 걸려? 네, 여기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여기에서 별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6개월 후 이 별을 바라봤을 때 별의 위치가 달라져 보인다는 거죠. 자, 지구 1, 지구 2, 그리고 S1, 이 사이의 각도를 바로 뭐라고 했니? 네, 얘를 바로 시차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 시차의 중요한 건 시차가 아니고 시차의 이 절반값이 중요하죠. 이 시차의 절반값을 바로 연주 시차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글씨가 이상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화면이 제가 지금 글씨를 거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써서 2학년들 수업을 했더니 글씨가 반전된 상태로 이게 녹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 나름 거꾸로 쓰고 있는데 읽을 수는 있겠죠. 자, 어쨌거나 이 연주 시차가 이 시차의 절반값이고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이유는 자, 연주 시차 1초가 보이니 얘들아? 연주 시차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1 파섹이라고 정의했잖아요. 요거를 비례식으로 그 1파섹보다 멀리 있으면 연주 시차가 더 작을 거고 1파섹보다 더 가까이에 있으면 연주 시차가 더 클 거예요. 이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대략적인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게 바로 연주 시차였고요. 연주 시차라는 건 결국에는 지구가 공전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다시피요. 연주 시차를 네, 제가 숨이 차서 잠깐 정지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반에서는 수업을 들어가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최첨단의 기술을 이용해도 연주 시차를 굉장히 작은 그 각도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연주 시차로 뭐 별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모든 별들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중에는 연주 시차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는 단어는요. 자, 여기 밑에 제목 있죠? 네, 별의 밝기와 등급 단원을 들어갈 건데요. 별의 밝기와 등급 단원은 왜 이렇게 나 숨이 차지? 등급 단원은 2차시로 나눠서 학습을 할 거예요. 여기 되게 중요한 단원이고 사실은 이번 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기도 해요. 문제풀이를 할 때. 그래서 제가 2차시로 나누어서 수업할 거고 문제풀이까지 하면 3차시 정도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수업에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 되게 재밌다. 봐봐. 되게 멋지죠? 네, 제가 프레즈라는
그런 발표 플랫폼을 지금 연구 중이에요. 남들 다 쓰는 건데 이제 와서. 자, 어쨌든 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 250쪽에 보면 자동차 전조등 불빛의 밝기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이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밤에 저기 멀리서 자동차가 이렇게 오는데 전조등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어때 보여요? 전조등의 밝기는 똑같아요. 걔가 막 점점 밝아지고 어두워질 정도로 우리 전조등이 막 그렇게 스마트하지가 않아. 근데 멀리에 있는 자동차의 전조등을 볼 때랑 내 눈앞에 있는 자동차의 전조등을 볼 때 그 밝기가 다르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왜 밝기가 차이가 나는지.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밝기의 차이가 날까? 당연히 가까워졌으니까. 자, 우리는 직관적으로 빛이 나한테 가까워지면 밝아진다. 빛이 나한테서 멀어지면 어둡게 보인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아마 초등학생들도 알 거예요. 자, 그거예요. 바로 별의 밝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별의 거리와 그 밝기를 이제 등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쓸 줄 몰라서. 자, 여러분들 교과서 250쪽에 보면 이렇게 자료 해석하기 이제 화면이 하나 있을 건데요. 자, 이 그림 보시면 자, 손전등의 밝기는 거리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단하게 쉽게 얘기해 볼 거예요. 지금 미안해. 내가 지금 이거를 쓸 줄 잘 몰라가지고.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여기 화면 왼쪽 화면 보세요. 왼쪽 화면 보시면 지금 손전등 두 개가 같은 거리에 있고요. 네, 오른쪽 보시면 손전등의 위치가 지금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위치에 손전등을 비칠 때랑 두 위치를 조금 다르게 할 때랑 얘가 요거 좋다. 자, 이렇게 똑같이 비칠 때랑요. 얘를 더 앞에서 비칠 때랑 그 밝기 차이를 한번 눈으로 비교해 보세요. 제가 그림 확대해 볼게요. 네. 어떤가요? 자, 같은 거리에 있는 가와 같은 경우는 불빛의 밝기가 아마 비슷하게 보이실 거고 나와 같은 경우에는요, 멀리 있는 경우 불빛이 조금 더 흐리고 어둡게 보일 거예요. 이게 바로 별의 밝기와 그리고 거리와의 관계가 되겠지. 자, 그럼 여러분들 별의 실제 밝기가 같다면 손전등처럼 거리와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네, 요거를요, 이제 문장으로 한번 쭉 설명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시간 있으시면 스탑 누르시고 요거 스탑 버튼 누르시고 교과서에다가 한번 써봐도 되고요. 이거 너무 간단한 거라 한번 요거 내 생각을 어떻게 글로 표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 써보세요. 네, 정지하시고 빨리 써보세요. 네, 손전등도 내 눈에 가까이에 있으면 밝아 보이듯이 별도 내 눈에 우리 지구와 가까이 있을수록 더 당연히 밝아 보이겠죠. 자, 그거 여러분들 서술하시면 제가 따로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별이 관측되는 밝기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밝게 보인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서술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별의 밝기 그리고 등급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네.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와서 별까지 거리와 밝기와의 관계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 제가 지금 옆에 교과서를 놓고 보고 있어가지고요. 네, 여러분들도 저처럼 교과서 옆에 두고 같이 수업하세요. 자, 여기 요 페이지 수업할 거예요. 네, 요 그림 있는 페이지. 자, 이 그림 보시고 여러분들 지금 저랑 같이 수업을 해보면 필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허접한 부족하지만 거꾸로 쓰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그림 보시면요. 별에서 나온 빛이 지금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있는 그림이. 제가 간단하게 이 두 가지만 그림을 그렸는데요. 자, 이 별에서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별빛은요.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자, 별에서부터 1,
1이라고 놓자. 1알이라고 놓을게요. 1알까지 있는 거리에 있는 이 지점에 이 별빛의 양을 상대적으로 1이라고 한다면 이 1의 별빛이 이 한 칸에 다 들어갈 거예요. 자, 별의 밝기는 똑같아요. 자, 근데 이게 이 알로 2배 거리가 멀어진다면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이 똑같은 1의 별빛이요. 요만큼의 면적에 나누어져서 들어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요거랑 똑같은 크기의 네모칸, 이 한 칸이 받는 별빛의 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 그림에는요, 지금 한 번 더 3R까지 더 확장을 시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안 보여요. 제가 여기다 그릴게요. 1이라는 값의 그 별빛이요. 거리가 3배 더 증가했더니 이렇게 9칸에 나누어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 한 칸, 얘랑 똑같은 한 칸에 들어가는 별빛의 양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1, 얘는 4칸이죠. 얘는 미안. 거꾸로 썼다. 자, 얘는 4칸이죠. 얘는 9칸이죠. 자, 1이 4칸에 나누어 들어가고 1이 9칸에 나누어 들어가니까 결국 한 칸에 들어오는 별빛의 양은 1을 9로 나눈. 그래서 1을 9로 나눈 만큼이 들어올 거고 여기는요. 그 1의 별빛을 4로 나눈 만큼이 들어올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별빛의 양은 이 한 칸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한 칸. 자, 점점 더 별이 멀어질수록 내 눈에 들어오는 그 별빛의 양이요. 줄어드는데 얼마만큼 줄어드냐. 별빛은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니까 그 단위 면적의 1을 단위 면적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2배 멀어지면 4분의 1, 3배 멀어지면 9분의 1로 별빛의 양이 단위 면적에 들어오는, 단위 면적이라고 하는 건 이 한 칸 한 칸을 말해요. 이 한 칸에 들어오는 별빛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요거 한번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배 멀어졌어. 그럼 1. 2배 멀어졌어. 그랬더니 4칸으로 늘어나고 3배 멀어지면 9칸으로 늘어나잖아. 2배인데 4칸이 된다는 건 2의 제곱이 되죠. 이 9가 의미하는 거는요. 3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별의 밝기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있는 그림을. 자, 점점 별에서 관측하는, 저 네모칸을 관측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측자와 별까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별빛은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면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리가 2배 멀어지면 4칸에 들어가고 거리가 3배 멀어지면 9칸에 그 별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별빛을 1이라고 가정하면 4칸에 나누어 들어가니까 한 칸이 받는 별빛의 양이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이해됩니까? 자, 1의 별빛이 9칸에 나누어져 들어가면 한 칸이 받는 별빛의 양은 9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봤더니, 규칙을 봤더니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자, 지금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필기 강의 노트에 필기 영상 다시 찍어서 올릴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가 2학년도 해봤는데 조금 부가 설명이 좀 더 필요해요. 그래서 강의 노트 다시 찍어서 올릴 거니까 강의 노트에 너무 이렇게 요거 뭐 쓰는 거예요 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네. 자, 오늘 하는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요. 별의 밝기를 이제 등급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히파루코스라는 과학자 들어봤어요? 네, 아마 저랑 같이 그 빙고했던 바는요. 히파루코스 한 번씩 읽어보셨을 거예요. 자,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별의 밝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전문적으로 논하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이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요, 별의 밝기에 대해서
밝기와 그 위치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요. 그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히파르코스예요. 그리고 그 훗날 이제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렇다면 그 등급, 예를 들어 1등급의 밝기는 얼마만큼이고 6등급 별의 밝기는 얼마만큼인지 이제 많이 연구를 해서 알아냈고요. 포그슨 포뮬러라고 제가 포그슨 방정식이라고 아마 들어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포그슨이라는 사람이 1등급과 그리고 6등급 그 등급으로 정한 별의 밝기가 100배 차이 나는구나 방정식을 이용해서 제안을 합니다.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보지 마세요. 자,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이제 또 설명을 할 건데, 자, 지금 왼쪽부터 6등급부터 보세요. 자, 6등급 별이랑 왜 끝에 있는 1등급 별이랑 보시면 누가 더 밝아요? 네, 1등급 쪽 별이 훨씬 더 밝아요. 자, 1등급을 내가 맨눈으로 봤을 때 가장 밝은 별을 1등급이라고 정의했고요. 그 6등급은요, 내가 맨눈으로 봤을 때 가장 어두운 별을 6등급이라고 제안해요. 자, 이거 실제 별의 밝기가 아니고 우리가 관찰했을 때 제일 밝아 보이는 별을 1등급, 제일 어두워 보이는 별을 6등급으로 우선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과학자들이 1등급 별이 6등급 별보다 얼마큼 밝다라는 걸 알아냈냐면요. 바로 100배 더 밝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자, 여기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자, 1등급 별이 전구 100개의 밝기라면 자, 지금 여기 요 그림 보세요. 요 그림. 네. 맨 밑에 있는 6등급 별은요. 전구 하나의 밝기랑 같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 사이에 한 등급당 얼마만큼의 별의 밝기가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1에서 6등급. 이게 제일 어두운 별. 얘가 제일 밝은 별이에요. 아직 우리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 안 배웠으니까 우선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가 제일 밝은 거, 얘가 제일 어두운 거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의 밝기 차가 얼마큼이 나냐면 바로 100배 차이가 나요. 네. 자, 그러면 요 한 등급 차이가 얼마큼 나야 되냐면 자, 이게 x면요. x 곱하기 또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를 5번 곱한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표시하면 돼? x의 5제곱이라고 표시하면 되죠. 이 x의 5제곱이 100이 돼야 하면 이 x 값은 뭐야 될까? 네, 수학 잘하는 친구들 빨리 계산해 보세요. 네, 바로 이 한 등급당 이 책에 나와있지. 바로 이 한 등급당 2.5배의 등급 차이가, 밝기 차이가 납니다. 2.5 곱하기 2.5 곱하기 2.5 곱하기 2.5 곱하기 2.5를 하면요. 바로 1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1에서 6까지 히파르코스랑 그 이후 과학자가 맨눈으로 봤을 때 제일 밝은 등급을 1이라고 놓고 그리고 제일 어두운 등급을 6이라고 놓고요. 그 밝기 차이가 100이라는 걸 알아냈어.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한 등급차 1등급과 2등급 별의 밝기 차는 얼마큼이 나는지 계산을 했더니 2.5배의 밝기 차가 나더라는 거야. 그러면 2등급과 3등급 별의 밝기 차도 2.5등급. 3과 4등급 차이도 2.5등급이고요. 그렇다면 1등급과 3등급 별의 밝기 차이는 몇이면 돼요? 네. 2.5 곱하기 2.5배만큼의 밝기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5는요? 100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그림 보시면 1등성이 제일 밝은 등급, 6등성이 가장 어두운 별이라고 놓으시고 각각의 한 등급당 2.5배의 밝기 차이가 나고 1에서 6까지 1과 6등급 별의 밝기 차이가요 100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2.5 곱하기 2.5에서 2등급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 2.5, 2.5, 2.5 세 개를 곱해서 3등급 차이는 얼마큼이 나는지 한번 계산을 쭉 해보시고 이렇게 별을 등급으로 표현을 했다.
그 등급 사이에는 얼마만큼의 몇 배의 밝기 차이가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 제가 오늘 수업이 한 1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이게 조작이 조금 미숙하다 보니까 조금 느려진 것 같고, 사실 말을 조금 막 두서없이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오늘 수업은 이렇게 듣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별의 등급, 별의 밝기 이야기하면서 절대 등급과 그리고 겉보기 등급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 노트, 강의 노트의 수업을 할지도 몰라요. 강의 노트를 가지고 오늘 했던 내용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정도까지만 할까 합니다. 네, 오늘 기억하실 거 히파르코스라는 과학자가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최초로 이제 제시한 사람이었다. 맨눈으로 봤을 때 제일 밝은 1등급, 말이 막 자꾸 꼬여. 그리고 맨눈으로 봤을 때 제일 어두운 6등급. 그 두 등급 사이는 100배의 밝기 차이가 나고 각각 한 등급 차이는 2.5배의 밝기 차이가 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중요한 거. 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2배 멀어진 곳, 3배 멀어진 별, 이렇게 멀어질수록 점점 어두워질 때 거리 제곱분의 1배로 어두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수업이 조금 미숙해서 좀 내가 미안하지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제가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할게요. 오늘은 코로나 조심하시고 안녕. 네, 안녕하세요. 필기정리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한번 다시 보충 설명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별의 밝기와 등급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한 3분만 같이 이야기합시다. 별의 밝기와 거리와의 관계 먼저 다시 정리하고 가면요. 어떤 별에서 이게 어떤 별이에요. 거리가 처음엔 R, 그 다음에 2R, 그 다음에 3R로 점점 멀어지면 그 단위 면적, 이 한 칸을 바로 단위 면적이라고 얘기하자. 제가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이해를 아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한 칸의 단위 면적이 받는 별빛의 양을 계산할 건데 1배, 2배 멀어졌더니 이 별빛이 들어가는 면적이 총 4배로 증가했어. 3배 멀어졌더니요, 이 별빛이 들어가는 공간의 크기가 9배로 커지죠. 하지만 이 별빛의 양, 1이라는 이 값은 변함이 있어 없어? 당연히 변함이 없죠. 1이 한 칸에 들어가냐, 1이 4칸에 쪼개 들어가냐, 1이 9칸에 쪼개 들어가냐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는 이 한 칸, 단위 면적에 들어오는 별빛의 양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이 한 칸이 받는, 할당되는 별빛의 양이 얘는 4분의 1로 줄어들고, 4분의 1, 얘는 9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요거를 수치로 했더니 2배 멀어지면 2의 제곱분의 1배로, 3배 멀어지면 2의 3의 제곱분의 1배로 줄어든다. 그래서 별의 밝기는 4분의 1, 9분의 1 이렇게 줄어드는 거 맞죠? 자,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분의 1이니까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지. 반비례한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더 사실 이해 잘 가죠. 네, 어쨌거나 자, 별의 밝기와 그리고 등급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등급, 별의 밝기를 최초로 등급으로 구분한 사람 누구였지? 네, 히파르코스가 이 6등급과 1등급의 별의 밝기가 100배라는 거를 말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최초로 이제 제안한 사람이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고,
1등급과 6등급 이렇게 6등급에 대해서 지금은 얘기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 이야기하면서 6등급보다 더 어두운 별, 1등급보다 더 밝은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1등급과 6등급 사이의 그 별의 밝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시다. 자, 맨눈으로 가장 1이 뭐야? 1등, 가장 밝게 보이는 별. 6은 1보다 더 어둡게 보이는 별을요, 6등급이라고 정의해요. 자, 1등급인 별이 얘보다 몇 배 더 밝냐면 100배 더 밝고요. 한 등급 간의 밝기차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 요 각각의 등급 차를 계산했더니 바로 2.5배의 밝기 차가 있다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하려다 말았던 게, 네. 그러면 1에서 3, 요만큼의 등급, 2등급 차이의 밝기를 비교하라 그러면 2.5, 얘도 2.5, 얘네를 곱한 만큼의 배차가 되겠죠. 계산해 보세요. 몇 나오지? 어쨌든 계산해봐. 자, 그러면 1에서 4까지를 계산해라. 그러면 2.5 곱하기 2.5 곱하기 2.5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를 총 1번, 2번, 3번, 4번, 5번 곱하면요, 바로 100배라는 값이 나옵니다. 네, 오늘 배운 거 이거예요. 제가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렇게 간단한 거였는데 설명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거예요. 네, 오늘 수업 진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